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준석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알려진 바와 같이 이준석은 술 먹고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리고 잠적했다가 부산에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본인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 불협화음을 냈던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 이후 이준석은 전남 순천 여수를 찾았고 그 뒤 제주도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사흘째 참행 중인 이준석을 어제 만난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불발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방향성과 인선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던 선대위 발족식에도 안 가겠다고 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대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면서 최소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나 대표와 후보 그리고 당 전체가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조건들이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같은 천하람 변호사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요구하는 그 무언가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선대위 발족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이준석이 복귀하지 않으면 당 선대위 발족식에 당대표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준석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명백한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낙선 운동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무 우선권에 따라 선대위 구성을 비롯한 모든 당무는 대선 후보가 우선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학생 마냥 가출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건 대선쯤이야, 정권 교체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는 일종의 낙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 일말의 관대함 또는 윤석열도 잘못했고 이준석도 잘못했다는 일종의 양비론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의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20명 정도의 상임 고문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역시 최대 화두는 이준석이었고 이준석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심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이날 오찬 회동장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과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윤 후보는 식사를 하기 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의 원로로서 존경받고 있는 상임 고문을 뵙는다. 과거 학창시절에 TV에서 뵀던 분들도 계시고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어른들 뵈니까 참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있는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의 화기애애한 인사와 달리 마이크를 잡고 첫 발언을 시작한 신경식 상임 고문은 윤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신상임 고문은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 대표와 갈등하는 데 대해 이 두 분을 윤 후보가 끌어안고 같이 가지 못할 때는 마치 포용력 없는 그저 법대로 검찰에서 법을 휘두르던 그런 성격 갖고 정치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올 것이라며 잃어버리는 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임 고문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박태준 당시 민자당 대표를 찾아가 읍소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YS에 반감을 갖던 사람들이 서서히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고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머물고 있다는 곳을 찾아서 다시 같이 하자며 서울로 끌고 찾아오면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임 고문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혜옥 상임 고문 다소 격분하며 뭘 찾아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니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신경식 상임 고문은 윤 후보는 마음에 안 들든 들든 싫든 좋든 전부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말을 이어갔지만 다소 격앙된 분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에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비공개 토론으로 하겠다며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 약 2시간 동안의 오찬을 마친 뒤 김무성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상임 고문은 이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상임 고문들은 데려와선 안 된다라고 하던데 라는 질문에 양론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었냐 이렇게 묻자 그는 팽팽했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반면 신경식 상임 고문은 한 8, 9명이 발언을 했는데 7명은 포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자신의 발언에 힘을 실었는데요. 다만 신상임 고문은 윤 후보의 의견은 어땠냐는 질문에 후보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게 이날 있었던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과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회동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들인데요. 당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지금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위기론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민주당 같았으면요, 만약 송영길 대표가 당무와 선거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저런 행동을 보였더라면 원탁회의 같은 거 열어서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태는 겉으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여지나 누구 말 맞다나 중학교 2학년생의 굉장히 유치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심엔 김종인과 이준석의 목리가 발단이 됐죠. 김종인을 처음부터 내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선대위 구성에 있어 1인에게 모든 권한이 가는 1인 독재 체제는 불가하니 최소한의 견제장치, 즉 김병준과 김한길을 자리에 두겠다는 어떤 절충안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시했으나 이를 김종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준석이 가출한 매우 유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바쁜 와중에 대선 후보 보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준석을 데리고 와라. 자, 이거 제정신입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준석은 얼마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당의 원로들이 보인 행태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데요. 김종인과 이준석은 현재 분란을 일으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이준석이 없어서 2030이 등을 돌리고 또 김종인이 없어서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자신들의 재등판이 용이해지니까 지속적으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만에 하나 김종인과 이준석의 목리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나라가 개판이 된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의 책임이 최소 5알이 넘을 겁니다. 그 책임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